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채권발 금융시장 경색에 이어 레고랜드 주변 부지 기반 공사를 맡았던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또 최문순 전 지사가 나서 김진태 지사가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하중도입니다. 테마파크 부지를 뺀 대부분의 땅을 중도개발공사가 관광지 등으로 만들겠다며 기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흙을 쌓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보시면 가로등을 세우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 준공됐지만 공사를 맡았던 26개 업체들이 135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체들이 책임지라고 한 곳은 중도개발공사가 아닌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발표하고 돈줄을 죄면서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공사의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공사 대금을 받을 길이 막혔다는 주장입니다. 도에서 발주처에 중도개발공사에 자산, 자금 등의 운용을 정지하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강원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까지는 통제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이게 회생 절차가 아직 신청도 안 돼 있고 아직 개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최문순 전 도지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진태 도지사의 회생 신청 발언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접근하고 가능하면 좀 입을 닫아야 된다. 이번에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레고랜드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전현직 도지사가 세게 부딪히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충격파가 경제에서 정치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에는 KTX가 정차하는 역이 3개가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노선별로 정차하는 역이 달라서 오히려 헷갈린다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심각해 통합 운영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강릉선 만종역, 중앙선 복선하로 이전한 원주역, 2개 노선이 모두 지나는 서원주역까지 인구 36만의 원주에는 KTX 정차역 3개가 모두 10km 이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운행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열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타지에서 원주를 찾은 경우 헷갈려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 원주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예. 대개 이제 어르신들이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주역으로 다시 거기서 이제 또 이용을 해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비효율적 운영에 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에 따르면 만종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0명이 넘지만 원주역, 서원주역의 KTX, 무궁화호 이용객은 각각 730명과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세계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53명으로 하루 10,000명이 넘게 이용하는 광명역의 근무자 37명보다도 많습니다. 인건비는 32억 4천만 원, 전기료만 3억 원이 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원주 만종 구간 연결 사업을 계기로 원주 지역 세계 역사를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철도 개설 등에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여주 원주 철도까지 개통되면 시민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은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작년 한 해 적자는 1조 1,000억 원.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배가 넘는 손실로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종역, 도심과 가까운 원주역,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서원주역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역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각 역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의 편의와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와 지자체들이 준비에 분주하지만 남은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는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여기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전담 조직이 큰 몫을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일명 JDC.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지정 면세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제주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JDC의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어 교육 도시 조성. 외국계 4개 학교를 유치해 약 6천 명의 학생과 학교 종사자가 입주했고 영어 교육 도시가 조성된 제주 대정읍 인구는 설립 당시 17,000명 정도까지 줄었다 이제는 23,000명대로 늘었고 지역 소득 창출 효과는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 환경 그리고 근린공원, 곶절 도립공원, 상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영어 교육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JDC의 역점 사업 중 또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카카오 등 201개 회사가 입주해 지난해 매출액만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도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굵직한 투자 유치에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지금까지 7조 4천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9,2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이익금들은 100%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 도민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에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약속입니다. 내국세의 3%를 법정률로 교부받기로 하면서 보통 교부금 규모가 전체 예산의 3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의 인구는 강원도의 45% 수준에 불과하지만 세입 예산은 6조 4천억 원 정도로 75%를 넘고 지방 교부세는 오히려 1.8배나 더 많습니다. 재정 특례 제도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법정률 3% 이런 제도를 좀 두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만큼 세수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성장할 기업을 찾고 세금과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정부의 포괄적 지원을 보다 많이 받아내고 개발 전담 기구를 조성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를 모티프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려내야 할 큰 그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10월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1.2포인트 떨어진 93.3을 기록하면서 2달 동안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도도 지난달보다 2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도 각각 4포인트씩 떨어지고 취업 기회 전망도 5포인트나 하락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삼척항, 옥계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의 올해 3분기 항만 물동량은 1,412만 7,6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가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멘트와 유연탄이 전년보다 각각 7%, 10.35%가 줄었고 기타 광석, 생산품은 14%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철원 한탄강 무리길이 다시 열립니다. 철원구는 태봉대교에서 은하수교를 거쳐 마당바위와 승일교, 고석정을 지나 순담까지 도착하는 8km 구간의 한탄강 무리길을 오는 29일부터 부분 개방합니다. 무리길 부교 2.7km와 강변 트레킹 5.3km의 철원 한탄강 무리길을 이번 주말부터 태봉대교에서 은하수교까지 1km를 임시 개방합니다. 이어 11월 중에는 태봉대교에서 고석정까지 6.2km를 추가 개방한 뒤 12월 초에는 모든 구간을 완전 개방하게 됩니다. 내년에 강릉에서 세계 합창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해외 합창단 참가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조직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현재까지 국외 95개 팀과 국내 32개 팀이 참가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중국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 등으로 실제 참가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위 측은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등을 만나 종교 분야 경연 종목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인 참가 신청 마감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제2영동고속도로 측이 제기한 서원주 IC 운영비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초 협약에 서원주 IC 운영으로 증가한 수입을 운영비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원주시가 운영비를 전부 내야 한다는 취지로 원주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향후 운영비를 재산정해 지급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교통량 용역을 거쳐 실운영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주시는 서원주 IC의 30년간 운영비로 모두 26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의 시범 지역에 강원도가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어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오는 2024년부터 강원도와 제주도,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 일요일 춘천 송암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2022 강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문화정보의 장, 정책공감의 장, 화합공존의 장, 즐거움 참여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정보의 장에는 전문 수의사들의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화합공존의 장에는 반려동물 용품 플리마켓과 목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그리고 즐거움 참여의 장에는 독스포츠 시범, 지역예술단체 공연, 반려동물 미니 운동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 시절 3차례 추진하다 무산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전교조 강원지부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강원도 교육청이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진보 교육계의 수건이었던 강원도 학생 인권 조례와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 조례 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13년과 2015년, 2018년 3번 추진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은 타당성 논란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강원도 공공배달앱 1단식혀의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단식혀는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비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속초와 정선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8개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가 진행된 지 2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